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2021년 취업 트렌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영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2021년 취업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업의 의사결정에 3요소가 있는데요. 2021년 취업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취업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변화에 따라서 취업 준비 방법이 달라져야 될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2021년 취업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바로 이 그림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기업에서 다양한 인재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위층에 보시면 동그라미 정사각형을 원하고요. 중간쯤을 보시면요. 별표와 세모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직사각형과 동그라미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죠? 그렇죠. 각 팀별로, 각 부서별로, 각 회사별로 원하는 인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각 부서에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업무를 할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공채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죠. 공개 채용이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시기를 정해서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 교육 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에 배치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각 부서에 딱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평가를 해서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으려는 게 최근 취업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직무 적합도입니다. 직무 적합도라는 것은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전공자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적인 부분이 적합하냐라는 걸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서 해당 직무에 적합한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조직 적합도라는 것을 봅니다. 조직 적합도라는 것은 해당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겠죠. 업무적인 특성도 있을 것이고 또 조직 구성원들 간의 특성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특성과 지원자를 비교해 봤을 때 적합하냐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채용 트렌드를 보면은 직무 적합도와 조직 적합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자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취업 시장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변화가 얼마나 체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변화는 채용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직무 적합도와 조직 적합도의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직무 적합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직무 적합도는요. 필요 역량,
그리고 보유 역량을 비교해 본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용하려고 하는 직무가 영업직입니다. 영업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는 일도 빈번할 겁니다. 그리고 또 가격을 제안을 하고 그 가격에 있어서 협상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직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이런 협상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필요 역량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그 지원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이 필요 역량에 부합하느냐 이걸 본다라는 겁니다.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수준을 봤을 때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 영업을 하는데 부합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적인 부분이 특히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업을 시도하고 그 영업이 실패하더라도 딛고 일어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요.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계속해서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태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지원자가 영업직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걸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 적합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치가 있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전공, 자격증,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 인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치들을 봤을 때 이 경험치들이 과연 어떤 직무에 쓰일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직무 적합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조직 적합도는요. 산업과 직무와 기업과 직무와 산업을 고려해 봤을 때 특히 해당 기업의 특성에 그 지원자가 적합하냐라는 걸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함께 일하는 팀원 구성을 봤을 때 나이대가 좀 있다라고 했을 때 나이대가 있는 팀원들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지원자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본다라는 거죠. 또 업무의 특성을 봤을 때 3교대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주말 근무라든지 휴일 근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근무들에 이 지원자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업무 특성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본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영업직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영업 실적을 내야 되는 이런 업무의 특성에 이 지원자가 잘 맞을까라는 걸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조직 적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적합도와 조직 적합도를 봤을 때 이 지원자가 얼마나 적합한 지원자이냐라는 걸 보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채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채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 교육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은 A 부서, 이 사람은 B 부서, 이 사람은 C 부서 이렇게 배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이 무엇이냐? 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시 채용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서에 어떤 사람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군가를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군가를 채용하게 될 때 채용 공고를 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수시 채용이라는 거죠. 즉, 우리 부서에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될 때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진행하는 거. 이게 수시 채용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채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소수의 채용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러니까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는 당연하겠죠. 공채는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채용을 했지만 수시는 필요한 사람만 채용하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을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있어서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죠. 불리해진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 채용에서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요. 경력이 없다면 최소한 경험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시장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상시 채용인데요. 상시 채용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재풀에서 채용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턴십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인턴십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채용을 진행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기업에서 어떤 기관과 제휴를 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그 교육 과정을 이수했던 사람들 중에서 채용을 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상시 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시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은 인재풀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채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 채용과는 차이가 있죠. 수시 채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채용의 기회가 열려 있지만 상시 채용은 인재풀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채용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공채에서 수시 채용, 상시 채용으로 옮겨가면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고요.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리해진 취업 시장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면은 소수 인원을 채용을 하는데 경력직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입들이 불리해진 취업 시장이 돼버렸죠. 그래서 일반적인 스펙만 가지고는 취업이 힘들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공채가 남아있는 시장이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즉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채 시스템이 남아있고요. 필기시험이라든지 이런 면접시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채용 트렌드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기업의 61%가 올드루키를 선호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암담하죠? 신입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보면은 나도 올드루키가 되고 싶은데 언제 일할 기회가 있어야 올드루키가 될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기업들이 이제는 인재를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일정 시간 교육을 시키고 또 실무에 투입을 시키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게 하는 이런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실무에 투입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이해가 되는 게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들이 왔을 때 기업들은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뽑기보다는 소수의 실무자들을 뽑아서 바로바로 성과를 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러한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직무에 적합한 인재 그리고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상위 세 가지가 바로 전공 전문 지식, 전공 분야 자격증, 전공 분야 인턴 경험 등을 많이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땡땡 적합도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앞서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아마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땡땡 적합도. 자, 무슨 적합도였죠? 네, 그렇죠. 바로 직무 적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느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어떤 기술적인 요소로 쓰일 수 있느냐, 그리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턴 경험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이냐라는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려는 게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채용 변화에 따라서 취업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산업적인 요소,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 세 번째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3요소를 모두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업직을 했죠. 자, 이 사람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직을 하느냐? 일반적인 이 롯데마트나 또는 홈플러스와 같은 유통회사의 영업직으로 제가 입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동차 회사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통회사의 영업직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자, 100% 경력이 인정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영업직을 하던 사람이 유통을 하는 회사에서 영업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00% 경력이 인정이 될까요? 자, 어떠십니까? 네, 그렇죠. 경력이 인정되긴 하겠지만 100%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바로 제일 위에 있는 산업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동차업과 유통업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영업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자동차업에서 하는 영업직과 유통업에서 하는 영업직은 업무의 성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산업에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만약에 항공사라고 한다면 항공업이라고 해볼게요. 뭐 운송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항공사는 요즘에 채용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사들은 채용을 거의 안 하겠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자주 뜨고 내려야 지상직 어떤 승무원이나 또는 기내 승무원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화물을 운송하는 것들이 많지 승객을 운송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사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보세요. 산업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의 기회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그렇죠. 채용의 기회가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나는 항공사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던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회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채용의 기회가 결정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개발자라든지 웹 디자이너라든지 또는 디지털 서비스를 안내하는 CS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산업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채용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직무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산업에서 어떤 직무를 하고 싶어요 라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최근에 음식점을 가보시면 사람이 서빙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로봇이 서빙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줄이고 로봇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반면에 그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인력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느냐, 그리고 산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채용의 기회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어떤 기업만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산업에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자, 이것을 어떤 기업에서 하면 좋을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IT 업종에서 일하고 싶다. 거기에서 내가 개발 직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IT 업종 내에서 어떤 기업에 가면 좋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구직자들이 흔히 하는 취업 의사결정이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냥 내 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채용 공고를 찾아가지고 그냥 입사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잘못될 수도 있는 뭐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이 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채용 공고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어서 취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좀 안 맞아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기업을 보고 지원을 했는데 그 기업이 딱 봤더니 일반적인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면 서비스업에서 내가 어떤 직무를 수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커리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동종업계로 가야 되겠죠. 서비스업으로 이직을 해야 경력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서비스업이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가게 된다면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자동차 업종에서 유통업종으로 옮겨가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 사람은 동종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이 100%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커리어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커리어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 개씩 밟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예 다른 업종으로 가게 되거나 아예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계단을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구직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장 경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냥 일단 취업을 하는 거죠. 묻지마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맹점이 있죠. 자, 아까 제가 땡땡 적합도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기업들은요, 직무 적합도를 보고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적합한 경험과 직무에 적합한 경력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경력으로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직자분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쉬운데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게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맞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될 텐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서칭한다거나 또는 주위의 어떤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듣는다거나, 자, 이것만으로는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직무가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해당 직무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러한 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면 일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직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매칭받아서 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고요. 물론 100% 제공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면접을 보고 통과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일을 해보시면서 이 직무가 나한테 맞다, 또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걸 체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력도 쌓이게 됩니다. 자,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지금 포스터 보이시죠? 2021년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 사업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아요. 자,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교육을 받은 다음에 또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그걸 하면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만약에 그 직무가 나한테 맞다면 일 경험, 그리고 경력을 쌓으면서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한 경험과 경력으로 무장할 수 있게끔, 자,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근의 취업시장의 변화, 그리고 취업시장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업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취업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직무 경험이나 또 직무와 관련해서 일 경험 등은 또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1년 취업 트렌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취업 시장의 변화와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취업 시장의 변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 변화하는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처하셔야지만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그리고 고민한 것들을 고민으로만 두지 않고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실행에 옮겨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